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지희입니다. 성인 대상 교육권 하나 차리려는데 평생 교육권으로 설립해야 하나요? 아니면 학원으로 해야 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명칭 차이가 아닙니다. 나중에 국비지원 훈련기관이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시설이 왜 만들어졌는지 취지부터 법적 차이, 설립 요건, 절차, 운영 의무, 그리고 성인 직업교육 목적이라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상황에 딱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두 제도가 왜 다른지 취지부터 보겠습니다. 학원법은 1961년에 만들어진 규제법입니다. 민간 교육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교육 품질과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죠. 그래서 설립 시 등록이라는 허가에 가까운 절차를 요구하고 교습 과정, 강사 자격, 교습비까지 꼼꼼히 관리합니다. 반면 평생교육법은 1999년에 제정된 지능법입니다. 국민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학습할 기회를 넓히자는 목적이라 신고 위주 설립이고 교육과정 편성도 훨씬 자율적입니다. 한마디로 학원법은 규제 중심, 평생교육법은 지능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평생직업교육학원과 평생교육시설 두 제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학교 교과 교육은 할 수 없습니다. 학원법상 학원은 유아나 학생 대상의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성인 대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뉘며 초중고 정규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것은 오직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루는 평생직업교육학원과 평생교육시설은 모두 원칙적으로 성인을 주된 교육 대상으로 하며 이 시설들에서 유아 및 초, 중, 고등학생을 모아놓고 학교 교과목을 교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단, 취업 목적의 직업기술 분야를 수강하는 학생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교습과정 역시 직업 능력 개발을 원하는 재직자나 구직자가 주요 대상이 됩니다. 또한 두 시설 모두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국비지원 훈련기관이 되는 경로도 열려 있습니다. 이제 설립 요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시설은 인허가 방식과 법적 관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평생교육시설은 유형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다릅니다. 우선 정규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이나 원격대학 형태 등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꽤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사업장이나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부설 같은 집체교육 형태나 원격 형태는 법적으로 시도교육감 관할의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참고로 교육감 관할의 일반 평생교육시설들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실무 권한이 관할 교육지원청, 즉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실제 민원인의 서류 접수처는 평생직업교육학원과 동일하게 교육지원청이 됩니다. 설립 주체도 다릅니다. 학원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유형별로 설립 자격이 구분되는데 원격형은 개인도 가능하지만 지식인력개발형은 자본금 3억 원 이상, 1년 이상의 교육사업 경영 실적을 갖춘 법인만 가능합니다. 즉 유형에 따라 진입장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 용도 요건은 두 시설이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용도 건물이어야 합니다. 다만 평생교육시설 중 원격형으로 신고하면 예외적으로 업무시설, 판매시설, 지식산업센터 같은 공장 용도에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된 건물은 흔치 않으니 공간을 구할 때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먼저 확인하고 용도 변경이 필요하면 구청 건축과와 미리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설 면적 기준입니다. 학원법은 면적 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서 서울이면 서울시 조례, 경기면 경기도 조례를 따릅니다. 전국 공통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서울시 조례를 예로 들면 강의 중심 과정과 실습 중심 과정의 기준이 나뉩니다. 어학처럼 이론 강의 중심은 강의실 150제곱미터 이상, 컴퓨터나 전산회계처럼 PC 실습 과정은 실습실 70제곱미터 이상, 조리나 임의용처럼 실기 중심 과정은 실습실 90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입니다. 반면 평생교육법은 학교 형태나 학력인정시설이 아닌 이상 집체교육시설에 대한 최소 면적 기준이 법령에 별도로 없습니다. 소방, 채광, 위생 등 건축법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나중에 국비지원 훈련기관이 되려면 그때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직종별 시설 설비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NCS 직종마다 요구 면적과 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하려는 직종의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처음부터 맞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력 요건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에는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가 필수입니다. 이 자격증 보유자가 없으면 신고 자체가 수리되지 않고 퇴직 공백이 생기면 즉시 재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교습 과목과 강사 요건은 두 시설의 성격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열거된 교습과정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직업기술, 국제화, 경영사무관리, 기회 등 분야별로 허용 과정이 열거돼 있고 등록할 때 해당 교습 과정을 특정해야 합니다. 등록된 범위를 벗어난 과정을 운영하면 위반이 됩니다. 즉, 처음부터 어떤 과정을 할지 결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강사 자격도 학원이 더 까다롭습니다. 학원 강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외국인 강사는 채용 전 별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정 과정에는 관련 국가 자격증 보유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반면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이 큽니다. 보건의료종교 관련 분야처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편성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강사 자격에 대한 법령상 별도 요건도 없습니다. 대신 국비훈련 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그때 NCS 확인 강사 등록 요건이 적용됩니다. 설립 후 운영 단계에서도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교습비와 학습비 관리는 두 시설 모두 해당됩니다. 학원은 교습비를 원내에 게시하고 나이스 정보공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신고한 금액을 초과 징수하면 위반입니다. 교습과정이나 교육과정을 변경할 때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학원은 변경 등록을, 평생교육시설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무단으로 변경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설립 절차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생직업교육학원 등록은 건물 용도와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학원 명칭, 교습과정, 정원, 교습비 내용을 담은 운영규정 문서인 원칙을 작성합니다. 등록 신청서, 원칙, 시설 평면도, 사용권 증명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기준 충족 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아직 시설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상태라면 조건부 등록 제도도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먼저 등록이 수리되며 필요하면 6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는 조금 다릅니다. 설립주체 유형을 확인하고 평생교육사를 채용한 뒤 운영규칙과 교육과정 편성표를 작성합니다. 이 서류들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수리 후 신고증이 교부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표에 교육지원청의 직인 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나중에 국비지원훈련기관 신청 단계에서 필수로 제출됩니다. 신고 자체는 다 됐는데 이 서류를 따로 챙기지 않아서 나중에 막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신고 시점에 직인받은 편성표를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판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인 대상 직업교육, 특히 국비지원훈련기관이 목표라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 시설 모두 국비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HRDnet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신청할 때 학원 등록증을 내느냐,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단일 직종에 집중하는 오프라인 실습 중심 교육이라면 학원이 유리합니다. 조리, IT, 미용, 제과제빵 같은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운영하려는 과정이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열거되어 있다면 학원으로 설립하는 것이 규제 구조에 맞는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초기 자본이 적을 때도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없는 학원이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여러 직종을 동시에 운영하거나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바꿔가며 운영하고 싶다면 평생교육시설이 유리합니다. 법인 기반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하거나 온라인 강의로 전국 단위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평생교육시설 구조가 더 적합합니다. 단, 평생교육사 채용과 운영규칙 관리 부담은 처음부터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 난이도는 물론 둘 다 쉽지 않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법상 등록과 신고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공법 행위에서 나온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학원 설립은 등록제입니다. 행정청이 내용을 심사해서 기준에 맞아야만 효력이 생기고 요건 미달이면 반려됩니다. 평생교육시설은 대부분 신고제입니다. 법령이 정한 서류만 갖춰 제출하면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심사 구조 자체가 등록보다 비교적 가볍다고 느껴질 수 있죠. 이 법적 성격 차이가 이후 모든 설립 요건과 절차의 밀도 차이로 이어집니다. 정리합니다. 학원법은 규제 중심으로 절차가 까다롭지만 운영 직종이 명확하고, 평생교육법은 지능 중심으로 설립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운영 자율성만큼 스스로 관리해야 할 부분도 더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평생교육시설은 일률적인 면적 기준이 별도로 없는 대신 평생교육사 1명 의무 배치라는 인력 부담이 있는 반면, 학원은 초기 시설 면적 기준을 엄격하게 맞춰야 하지만 평생교육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인건비 부담이 적다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어느 쪽이 더 낫다는 게 아니라 초기 자본이나 공간, 그리고 내가 하려는 교육 사업에 어느 구조가 맞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드린 이 설립 절차가 국비훈련기관 진입 과정 전체 과정의 시작입니다. 설립 후 고용24 사이트에서 훈련기관 관리번호 9자리 발급을 신청하고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차 검토와 관할 고용센터 승인을 거쳐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HRD넷에서 실시 가능 직종 신청, NCS 확인 강사 등록을 마친 뒤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평가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인증평가는 연 1회 공고가 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HRD넷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부터 실시 가능 직종 신청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전문 행정사가 전해드리는 행정인허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